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MC 백채영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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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암면역증강 클리닉 오수연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알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면역력 관련해서 논문을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이, 성별, 그리고 비타민 D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NK세포 활성도에도 반영이 되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처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수검자 2095명의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건강검진하면 설문지 하잖아요. 건강설문지. 네. 그래서 그 건강설문지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았어요. 약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2095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셨겠어요. 네, 그래서 전산화된 자료를 일단 받았고 그 다음에 스캔된 자료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건강 관리 관점에서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의대 다니는 동안 가르쳐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면역증강 클리닉 진료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거 공부하면서 겸사겸사 했던 연구예요. 교수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나이에 따라서는 NK세포 활성도가 나이가 들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녀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나이에 따라서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 패턴이 남자에서는 정말 극명하게 확인이 되고 근데 이상하게 여자에서는 그런 패턴이 없었어요. 아무리 성별이 달라도 그렇지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나서는 NK세포 활성도가 100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분들 그리고 500 이상으로 또 정상인 분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을 또 비교를 했죠. 두 군, 제가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고 많은 양의 자료였던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여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남자에게서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요소들은 어떻게 또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설문지에 보면은 뭐 기저질환이라던가 음주, 흡연, 운동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랑 건강검진 하다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 중에서 비타민 D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얻어서 NK세포 활성도랑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확인을 한 거죠. 그렇게 남녀를 나눠서 또 검사를 하셨는데 네. 어떠한 결과가 그럼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결과가 남자에서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NK세포 활성도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 이 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남자에서는. 네. 그리고 여자는 운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너무 달라요. 네. 어떻게 근데 이렇게 남녀라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도 이제 이 연구 데이터를 보면서 그 점이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전 연구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면역력 차이가 현격히 난다는 패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연구들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성염색체였습니다. 여자는 성염색체 중에 2개의 X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1개의 X염색체와 1개의 Y염색체를 갖잖아요. 그런데 Y염색체가 담고 있는 유전 정보가 프로인플라마토리, 그러니까 염증을 더 잘 일으키는 것들을 코딩하는 정보를 담고 있고 반면에 X염색체는 안티인플라마토리, 그러니까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항염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많이 코딩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는 좀 정해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거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또 보여주는 것이 암 통계예요. 암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남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는 위암, 폐암이고요.
여자는 유방 갑상선암입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질환의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차의학이라는 의학 분야도 생겨났어요. 성차의학, 성에 차별을 둔 의학이란 말인가요? 성의 차별은 아니고 성에 따라서 질병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교수님, 아까 많은 비타민 중에 비타민 D를 검사한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남자한테 더 큰 요인이 되는 건가요? 그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염색체에 있어요. 비타민 D는 항염 작용을 가지는 그 비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성염색체 2개 XX 염색체에서 항염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코딩할 수 있는데 남자는 X 염색체는 하나고 게다가 Y 염색체 하나 있는 건 염증성 물질들을 더 많이 코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적인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성분이 비타민 D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비타민 D가 아니라 어떻게 운동에 영향을 받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그것도 신기하죠. 남자한테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참 공부를 해봤는데 제 추정은 그래요.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생기잖아요. 남자는 타고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월등히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자는 근육량이 적은데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생기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운동이 중요한 것은 근육량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과도 아니고 생물을 특히나 전공하지 않았지만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제 의견이고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성에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났던 점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남녀 모두 60세 이상 나이가 들면 근육 감소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감염증을 비롯한 많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60대 이상의 남녀 모두에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면역력에 있어서 아까 여자에서의 결과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근육량을 또 말씀 주셨는데 얼핏 생각해보면은 면역력이랑 근육량이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하면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요. 문헌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근육을 제2의 면역기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제2의 면역기관은 또 무슨 말인가요? 면역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 면역세포가 교육과 훈련을 받는 흉선, 그리고 림프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전형적인 면역기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2의 면역기관이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근육이 면역력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면역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코로나 접종 이런 걸로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이 면역세포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들도 만들어낸대요. 면역세포들이 태어나서 오래 살다 보면 얘네가 좀 세포 자멸사를 통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또 새로운 세포들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턴오버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의 턴오버 과정이 빨라진대요. 이런 면역세포들의 턴오버가 느려지는 현상이 면역노화라는 현상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면역세포의 턴오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턴오버가 다시 정상화되고 빨라지면서 면역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NK 활성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턴오버 자체도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근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면역력 조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지금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면역력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롤러코스터가 정확합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그 즉시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두세 시간 지나부터는 올라갔던 면역력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적게는 뭐 서너 시간 이상부터 길게는 하루에서 3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회복되는 시간은 운동이나 운동 강도나 지속 시간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그런데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운동을 또 해보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한 다음에 휴식 기간을 갖고 또 다시 면역력이 회복이 됐을 때 또 다시 운동을 하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 매일 하기보다는 하루 건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 운동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 매일 운동을 하면 기분은 좋은데 몸은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루 이틀 건너서씩 하니까 뭐 컨디션도 매일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고 해요. 교수님, 지금까지 비타민 D 그리고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제가 또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다른 중요한 인자들이 있을까요? 네, 기저질환이 중요해요. 저희 연구에서 당뇨병이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경향성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경향성이라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나요? 저희 연구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 연구에서는 비록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경향성을 보여주었던 다른 인자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처럼 감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 상태를 항상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인드 컨트롤까지. 네. 저의 그렇습니다. 언어로 조금 쉽게 말하면은 좋은 네. 면역력을 위해서는 당뇨 조절도 중요하고 또 감정 상태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실까요? 딩동댕. 딩동댕.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